예, 마지막으로 저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이 해병대원 사망사건 관련된 TF 단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둘러싼 최근의 상황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아까 원내대표님도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1972년에 백악관과 당시 닉슨 대통령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상대방인 민주당을 도청하기 위해서 도청장치를 설치했던 그런 사건인데,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영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권력형 비리를 뜻하는 사건 뒤에 게이트가 붙게 되는 어원이 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닉슨 대통령에게 결정적으로 타격을 줬던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청을 하려고 했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그 사실을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했었던 이후의 시도였던 것입니다. 최근에 대통령실이 보여주는 모습이 이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에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했던 것과 유사해 보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작년 국감을 앞두고 갑자기 국방부 장관이 교체됩니다. 통상적으로 정부가 국감을 잘 치르려면 사안에 대해서 또는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는 기존 장관들이 대처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갑자기 장관을 바꿔버립니다. 그때도 납득이 안 간다, 이해 안 간다라는 반응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종섭 전 장관을 급에 맞지도 않고 또 외교적인 경험이나 능력이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호주 대사로 급하게 임명을 해서 출국시킨 것. 이것도 지금 많은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주 대사 임명 등과 관련돼서 대통령실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더욱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밝힌 바가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공수처도 이 대사의 출국을 허락했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공수처한테 공식적으로 받은 자료입니다. 허락한 적 없다라고 공수처가 명백히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실의 이런 해명은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허위의 해명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대통령실이 밝힌 입장에서는 이런 표현도 담겨 있었습니다.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는 표현도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공수처에 자료 요구를 또 했습니다. 공수처에 고발된 내용을 공수처가 제공하거나 한 적이 있냐? 공수처가 없다는 겁니다. 공수처에 접수된 고발 내용을 서류 등 구두 등 어떤 형태로든 전달한 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발 내용을 아무런 경로를 통해서든 어떤 형식으로든 전달받지도 않았던 대통령실이 어떻게 검토하죠? 저는 이것도 허위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허위의 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든 사실을 은폐하고 축소하려고까지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국민의힘이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범인이 아니라면 앞서 원내대표님이나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발의했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던 특검법 등 특검법 처리에 적극 협조하고 저희들이 모든 절차를 마친 국정조사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없습니다. 해결됐다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얘기했지만 귀국한 것만으로 해결된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국민이 있을까요? 귀국하니까 해결됐다?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빨리 그 늪에서 빠져나오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긴급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예. 한 가지만 첨가할 게 있는데요. 이종섭 대사의 입국 과정도 참 구차합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도 외교부가 좀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외교부의 공식 이종섭
대사의 입국 시간과 예정을 확인해 준 것은 오늘 오전 8시가 좀 안 되는 시점에서 외교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한 외부로 기자분들한테 공지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주 호주 한국 대사관이 있는 곳은 호주의 캔버라입니다. 이곳은 직항이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서울로 돌아올 경우에는 멜버른 또는 시드니로 가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난번에 이종섭 대사가 갈 때도 멜버른을 거쳐서 캔버라로 들어갔었죠. 근데 대개 이 경우에는 한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다 보니까 국내 항공사를 주로 이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상당히 복잡한 입국 경로를 택했습니다. 싱가포르를 가서 싱가포르에서 들어오게 됐는데요. 이 경우에는 대부분 싱가포르로 가고 또 그 싱가포르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도 다 외국 항공사를 이용을 했습니다. 대체로 캔버라에서 멜버른 시드니로 갔으면 국내 항공사를 이용을 했겠죠. 즉 이건 입국 과정에서 최대한 은밀하게 그리고 국내 항공사를 이용했을 경우에 아마 한국인과 이 한국 국민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려고 했던 의도가 깔렸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야말로 몰래 입국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이런 거죠. 이렇게 대사가 입국 과정을 은밀하게 여러 경로를 복잡하게 해서 외국 항공사를 이용해서 들어온 경우도 흔치 않습니다. 이번에 6개 공관 주로 방위산업과 관련된 주요국 대사 회의를 열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어쩔 수 없이 국내 여론이 나빠지고 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치니까 외교부가 공적인 회의를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이종섭 대사를 불러들이는, 그러니까 이종섭 대사 때문에 나머지 사우디를 비롯한 5개국 대사는 그저 불려 들어오게 되는 또 다른 외교 공백을 자초하는 것이 됩니다. 이거는 외교부가 명백하게 정치에 개입된 겁니다. 이종섭을 구하자고 멀쩡한 5개국 대사의 업무까지 공백을 만드는 어이없는 일을 벌인 거죠. 외교부 장관과 외교부는 이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매우 잘못됐습니다. 외교부의 이에 대한 정확한 해명과 사실관계에 대한 외교부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